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허와 실이 나와요.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집을 사지 않고 그냥 가셔야 돼요. 3기 신도시가 공급에 대한 포인트는 잘못 집은 건 사실이지만요, 뭐 과천이라든지 뭐 하남 같은 경우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일단은 자격 요건이 되면은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격 요건이 어떤 게 있느냐? 85 이하 평방미터의 공공주택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번에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요, 신혼부부가 한 3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가 25%, 그리고 노부모에 대한 부분들이 5%, 다자녀 10%, 뭐 기관 추천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 15%, 일반 공급도 15%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웃긴 거는 이제 특별 공급이 거의 85%고요. 일반 공급 자체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55%, 신혼부부 30과 생애 최초 25%를 차지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여기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기다리시는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 배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분양에 대해서 84점 만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13점이 만점이에요. 13점이. 가구 소득에서 점수가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가 3명이면은 3점, 2명이면 2점.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당해 지역에 연속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3점. 그리고 청약 점수가 24회 이상 납부했다. 그러면 3점. 그리고 혼인기간이 3년 이하다. 그럼 또 3점. 만점이에요. 3점이. 그리고 자녀 나이가 만 2세다. 그럼 3점. 자, 이 조건이 만족되는 신혼부부는요,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도 지금 뭐 당해 지역에 거주를 3년 이상 하는 거는 뭐 가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주택 청약도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24회에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혼도 뭐 혼인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3년 이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녀 수가 3명인 사람, 그리고 자녀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점수 자체가 13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요건을 차지해서 아마 8점, 9점, 10점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청약에 대해서 당첨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차라리 한 12점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리고 요거를 무주택으로 유지하거나 계속 그 본 청약까지 끌고 가면요, 여기는 당첨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10점 이하다. 그러면 아슬아슬하니까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거를 이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제 생애 최초는 당연히 이제 평생 동안에 주택이 한 번밖에 없어야 되고, 소득세, 내가 돈 벌어서 낸 소득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축액 자체가 600만원, 그 다음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싱글은 안 돼요. 생애 최초는 싱글은 안 돼요.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지 생애 최초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웃기죠. 결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아무튼 일단은 그 혼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혼부부에서 점수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생애 최초로 들어가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일반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뽑아요. 오히려 이제 특별 공급하고 역전됐죠. 특별 공급은 85%인데 일반 분양은 1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분양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 점수 84점 만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예치금, 내가 이제 청약 통장에 연속으로 납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승패가 갈려요. 그래서 보통 한 15년 이상을 10만원 정도 납입을 하시면은 한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교산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마도 2천만 원 이상이 예치금으로 내 통장에 있어야지
그리고 10년 동안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넣어야지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오랫동안 10년 이상, 15년 이상 꾸준하게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그 금액이 1,8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하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 과천도 지금은 시장은 안 하니까 과천도 제외할게요. 그 제외한 지역에 1,800만 원 정도로는 일단은 뭐 왕숙이라든지 나중에 대장지구라든지 요런 지역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특별 공급 그리고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뺑뺑이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84점 만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들을 크게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가 되거나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면요, 저는 여기는 기존 주택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사전 청약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청약이 풀리지만요, 전세 풍기는 불가피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의무가 여기서는 되었고 자격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량이 지금 뭐 2021년도에도 지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나오죠. 노량진역 인근에 군부지 한 200세대 나오고 뭐 9월, 10월, 11월, 12월 2021년도에 쭉 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공급의 공백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3기 신도시가 2025년도 이후에 뭐 그 이후에 완공이 되어서 공급량이 퍼지면요, 서울의 외곽 주변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일부 지역의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울에도 일부는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급이 아니라요, 안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한 뭐 노량진역 부분에서 한 200세대 나오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용산 정비창에서 한 3000세대, 그리고 고덕 강일에서 한 500세대, 강서에서 300, 마곡에서 200, 은평에서 100 이렇게 나오는데 2020년까지 서울에 총 배정된 물량은요 4100세대밖에 안 돼요. 이 4100세대밖에 안 되는 건요,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잖아요. 여기 절반도 못 미치고요. 강동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의 12000세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20년까지 사전 청약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요, 사전 청약을 2020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용산 정비창하고 그 다음에 고덕 강일, 강서, 마곡, 은평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용산 정비창 하반기에 공급을 할 건데 변동 가능성, 그 다음에 태능 CC 이것도 교통계획 대책 수립 후에 하는데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후반기가 될지 2023년이 될지 몰라요. 과천 청사부지 여기도 지자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청사진 활용 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한다고 하고, 캠프킨 부지도 이것도 아직 미정이고, 아예 이번에 서울의 DMC 쪽에 있는 서부 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은 사전 청약을 발표할 계획이래요. 결론적으로는 2022년도에 나오는 서울에 나오는 물량들은 실효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계획상에서는 완벽하지만은 실효적으로 이게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공급 물량이 안 나오는 게 뭐 대수냐, 3기 신도시 같은 게 나와 있으면은 그걸로 뭐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도시의 허와실이 나와요. 물량에 지금 공백이 생기잖아요. 일단 그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공백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3기 신도시 나오죠? 나오는데 그게 사전 청약이 2022년이고 3년 4년 뒤에 계속 계획을 세우지만요, 실제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거는 2025년 이후에요. 빨라도. 그 전에 지금 건축 인허가를 보더라도 인허가 된 게 많이 없고, 건설업도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꺼려하고, 그리고
여기서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들을 상당수 또 막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025년 전까지 공백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이 공급이 되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러면은 그 2025년 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우상향을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까지 생긴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한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염려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번 3기 신도시라든지 사전 청약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에 들어갈 수 없는 확률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내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 주택이라도 들어가야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걸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신도시라든지 뭐 분양에 확률적으로 내가 점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기다리고 있는다?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